안녕하세요. 결제장 만들다가 쇼핑몰 차려버린 이야기로 발표를 하게 된 토스 프로덕트 디자이너 인정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제품을 살리려면 그 제품을 고치는 것만이 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답을 말씀드리기 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오래전에 나이키가 자신들의 경쟁자를 선언한 적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아마 대부분 아디다스나 리복 같은 스포츠웨어 브랜드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당시 나이키는 자신들의 경쟁자가 닌텐도라고 선언했어요. 조금 의외죠. 아이들이 집에서 닌텐도를 하느라 밖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운동화를 만들어도 신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는 운동화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경험 전체를 경쟁의 무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한테 참 인상 깊은데요. 왜냐면 저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토스페이 팀이었는데 토스페이 사용자를 늘리려면 어디를 고쳐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버튼을 바꾸고 문구를 다듬고 이벤트를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고쳤는데도 숫자는 조금만 오르고 변화는 미미했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고치고 있는 게 정말 맞는 방향인가 싶은 순간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런 고민 끝에 발견한 인사이트, 그리고 디자인을 화면이 아니라 맥락으로 보기 시작한 순간 탄생한 토스 쇼핑의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저희 팀의 목표는 토스페이 사용자 수를 늘려야 한다 였어요.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데이터를 뜯어보며 하나씩 고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이듯이 버튼 위치도 바꿔보고 이벤트도 해보고 결제창 문구도 바꿔봤는데 여기서도 숫자는 조금만 오르고 토스페이 유저 수 상승은 없었어요. 그래서 유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인터뷰 결과 토스 결제 과정은 충분히 편리했고 불편함도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안 쓸까요? 인터뷰에서 의외의 공통점이 나왔는데요.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토스페이 외에 쓰고 있는 간편 결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간편 결제를 처음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대부분의 유저가 그냥 쇼핑하다가 처음 만든 간편 결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답이 저한테는 큰 전환점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기능을 쓰게 되는 건 그 기능 자체보다 그 기능이 놓인 상황이 중요하구나. 그때부터 디자인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토스페이가 놓인 맥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K사는 선물하기가 있고 N사는 쇼핑하기로 유저가 소비를 하는 맥락에 자연스럽게 등장해요. 그럼 토스는 소비 맥락이 어디 있을까요? 금융앱 토스는 소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앱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열심히 모은 포인트를 그냥 수수료 내더라도 출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토스페이 사용자를 늘리려면 토스페이를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보단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맥락을 만들어야 한다. 맥락을 만드는 첫 시도는 브랜드콘이었습니다. 브랜드콘은 온라인에서 결제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 서비스를 만들면 토스페이 쓰겠지? 라는 가설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비할 공간은 생겼지만 기대한 만큼 유저가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그때 기프티콘이 이제 저렴한 가격대가 많으니까 10대 유저분들이 주로 쓰셨는데 그 당시 토스는 10대 유저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토스페이 유저 수도 많이 늘진 못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20대부터 30대 유저들의 소비 맥락을 고민해보자 하고 장바구니 모아보기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많이 못 보셨을 텐데요. 이게 여러 쇼핑몰의 장바구니 상품, 본인의 장바구니 상품을 토스 안에 다 넣어서 그걸 한 번에 보고 한 번에 결제하면 토스페이 사용자가 늘겠지 하는 가설로 만든 제품인데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이 장바구니 연동을 위해선 그 쇼핑몰들을 토스와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연동 작업이 이 쇼핑몰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실험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겠죠? 그럼 실험을 할 수 없으니 제품 발전도 없어서 유저 확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실패의 고리가 반복되며 결국 팀이 해체될 위기까지 갔어요. 이때는 목표했던 걸 다 이루지 못할까 봐 불안했던 기억이 나요. 팀이 해체되면 토스에서 소비 맥락을 만들 기회가 영영 사라진다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이 전 실험의 키는 외부 쇼핑몰 연동이라는 외부에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자,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는 시도로 이제 저희가 바로 팔아보는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말이 쉽지 토스 금융 앱이잖아요. 쇼핑 서비스의 기본적인 기능도 없이 시작한 거라 정말 막막했어요. 토스도 쇼핑할 수 있다를 빠른 시간 내에 검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싶어서 제일 쉽고 빠른 방법으로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토스가 처음 판매한 제품 뭐였을까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바로 카놀라유예요. 너무 뜬금없죠. 일단 뭐든 팔아보자 싶어서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상품으로 판매를 시도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루 매출 10만 원 내기도 어려웠던 상황이라서 목표는 하루 10만 원 팔기로 카놀라유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토스에서는 상품을 사려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상품을 누르면 외부 쇼핑몰로 이동해서 그 쇼핑몰 아이디랑 비밀번호까지 치고 로그인을 해야 구매가 가능한 이상한 과정이었는데요. 근데도 결제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카놀라유를 2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이때는 이 200만 원이 엄청 큰 금액인 것 같아서 저희 팀원들끼리 엄청 껴안고 소리 지르며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하나로 토스 안에서 쇼핑몰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후 외부 쇼핑몰로 이동하지 않고 토스에서 바로 사게 했더니 결제 전환율이 10배로 증가했어요. 토스 쇼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쇼핑팀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이제 잘 되겠지 싶었어요. 근데 본격적인 쇼핑팀이 된 만큼 하루 거래 200만 원에 기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매출 목표를 저희가 첫 달에 3천만 원 정도였는데 1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때는 200만 원 팔고도 기뻐하던 시절이니까 1억이라는 숫자가 엄청 커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엄청 많이 했어요. 초기엔 상품을 하루 하나밖에 안 팔았는데요. 판매 상품을 늘릴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네? 이렇게 상품 수만 늘리면 1억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상품이 10개 이상 되니까 더 이상 상품 수랑 매출은 비례하지 않았어요. 상품을 아무리 늘려도 매출 증가폭은 크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땐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유저를 찾아가요. 유저들에게 토스 쇼핑을 써보게 하고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인터뷰 결과 쇼핑이 불편해서라기보단 사람들이 토스 쇼핑에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불편한 거 없어요. 그냥 한번 보다가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주로 하셨거든요. 이건 정말 뼈 아팠어요. 기능은 있는데 유저의 시선을 잡아 끌지 못한다? 결국 유저가 인지하고 탐색하고 방문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유저를 이해하기 위해 일주일에 하나씩 실험을 계속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때 했던 실험 중에 유의미한 러닝이 있었던 걸 공유할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대부분 테이블이 대표 메뉴를 먹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걸 맛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대표 메뉴를 주문하게 되죠. 이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걸 어떤 상품을 몇 명이 구경했는지 노출하는 실험으로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결제율 10% 상승, 전체 매출도 약 6% 증가했어요. 두 번째는 토스 쇼핑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 이 토스 쇼핑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어서 유저들이 토스 쇼핑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상품을 사본 사람들이 쓴 리뷰를 노출시켰더니 그들의 경험이 토스 쇼핑이 처음인 유저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상품 상세에 리뷰가 있는 건 당연하고 저희 쇼핑 홈 안에 이렇게 섹션처럼 리뷰 둘러보기라는 섹션을 하나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유저들이 이 리뷰 둘러보기에 리뷰들을 보고 상품 클릭률과 탐색 상품 수가 엄청 증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일단 구경해 보세요 라는 실험인데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유저들이 쇼핑 방문 수가 2번 이상 됐을 때 결제 전환율이 오르더라고요. 유저들이 상품을 자주 볼수록 구매할 확률도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보상을 통해 매일 들어오게 하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상품 구경 수가 늘어나고 매출도 2배나 증가했어요. 이런 실험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유저들의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는 서비스가 되었을 때 또 한 번의 과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많은 유저들이 토스에 쇼핑이 있는지를 모른다. 유저가 들어오면 이제 시선을 잡아 끌 수는 있게 되었는데 일단 유저가 들어와야 시선을 잡아 끌잖아요. 그러면 여기 토스 쇼핑 있어요 라고 알려야 되는데 유저는 아직도 토스에 쇼핑이 있는지 모르고 어쩌다 한번 할인 알림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럼 할인 알림을 더 많이 보내봐야 하나? 라는 되게 단순한 생각도 했는데요. 근데 알림이란 건 일회용 수단이고 너무 많이 발송하면 유저가 오히려 짜증을 낼 수 있어요. 그럼 유저는 이 토스 쇼핑뿐 아니라 토스 서비스 전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기도 해요. 이건 일종의 전단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저가 스스로 재미를 느끼도록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어요. 쇼핑의 경험을 게임이라는 새로운 맥락으로 확장을 해보자.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적인 사고와 기법을 활용해서 유저를 몰입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유저가 토스 쇼핑을 즐겁게 방문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 게임도 토스답게 가설 검증 단계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있는 그래픽으로 빠르게 만들었어요. 팀에 게임 해보자 얘기가 나오고 한 일주일 만에 만든 것 같아요. 게임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미션을 수행하면 아이템을 주고 그 아이템을 모아 레벨업을 하면 기프티콘을 받는 구조였어요. 이 실험에서 저희가 세운 목표는 재방문율 10%, 결제 완료율 1% 증가했는데요. 지표 중에 재방문율 지표가 제일 올리기 어렵거든요. 근데 실험의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재방문율이 30% 상승했고 결제 완료율도 2% 상승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 실험의 러닝을 기반으로 게임을 전체 유저한테 적용했는데요. 그건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고양이 게임이 됩니다. 이 고양이 게임을 위해 유저들은 킹크랩, 과일 등 토스 쇼핑 내에 많은 상품을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스 쇼핑 유저가 22만 명에서 139만 명으로 이 고양이 게임을 배포하면서 6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가 쇼핑의 새로운 맥락을 만든 거죠. 토스페이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저는 PD로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처음엔 그 제품 안에 갇혀서 버튼을 바꾸고 문구를 다듬고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 건 페이 자체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페이가 놓인 맥락을 확장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맥락은 유저의 행동을 관찰하고 설계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토스 쇼핑은 하단 탭 중앙에 자리 잡을 만큼 성장한 서비스가 되었어요.
2023년에 시작한 토스 쇼핑은 작년 말 기준 한 달 거래액 300배 증가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쇼핑 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토스 쇼핑의 초기 성장 과정 어떠셨나요?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품을 살리려면 그 제품을 고치는 것만이 답일까요? 제품은 더 좋은 맥락 위에 놓일 때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